아침 기분 좋은 만남 아침마당 전북입니다. 올림픽 열기만큼이나 날씨도 뜨끈뜨끈합니다. 그래서 이미 휴가를 다녀오신 분도 있지만 그냥 나는 늦지막히 늦게 갈래 이런 분들도 계시고 네, 홍석우 MC는 휴가 안 간다고 했었죠? 네. 네네. 일단 돈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시간이 없죠. 예,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휴가 왜 가야 됩니다. 한 입 갖고 두 말을 하는 거죠. 신뢰도 떨어지게. 일단 사우나를 갔더니 휴가 네. 가셨더라고요. 이거 주얼리샵 갔더니 뭐 네. 고치려고 갔거든요. 네. 예, 거기도 휴가 가셨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사장님들도 다 가시는데 저는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가야 되는데 일단 어디를 가야 될지 어디? 계획 이거 그렇지, 먹는 거, 자는 거, 맞아, 보는 거 맞아. 지금 걱정입니다. 중요해요. 걱정. 지효 씨. 네. 예. 저도 여행 갈 때 어디를 가야 할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일단 교통편이 좋아야 하고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이 있어야 하고요. 또 제가 사진 찍는 거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제각 네, 인증샷이 예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핫플이나 명소가 많은 곳을 좋아합니다. 이 조건들에 딱 맞는 곳이 있어요. 바로 반짝반짝 눈이 부셔 나나나나나 네, 반짝반짝 빛나는 도시 어딘지 아시죠? 너무 편해요. 그 사탕이죠. 그것은 아니고. 그런데 저게 진짜 다이아몬드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보석의 도시, 지효 씨. 네. 익산 맞죠? 맞습니다. 익산, 딩동댕. 진짜 이런 가짜 보석 캔디 이런 거 말고 진짜 보석이 많은 곳이죠. 네. 익산 원주 씨도 많이 가보셨잖아요. 전 뭐 익산은 거의 뭐 제 2의 고향이죠. 예, 뭐 제가 촬영차 익산 정말 많이 갔고요. 가보니까 갈 데가 정말 많습니다. 먼저 백제의 숨결이 살아있는 왕궁리 유적 그리고 미륵사지 가야죠. 또 보고 나면 배고파지니까 황등 가서 육회 비빔밥 먹어야죠. 또 먹고 나면 힘이 나니까 또 영화 촬영지로 유명한 교도소 세트장 가야죠. 그리고 보석 박물관 가야죠. 갈 데가 정말 많습니다. 바빠. 아니 근데 원준 씨 너무 이렇게 복잡해. 뭐라 해줘, 뭐라 해야죠, 뭐라 해야죠. 요리조리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행 계획을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잘 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모셨습니다. 익산 시민이 만드는 우리 익산의 여행 코스 콘테스트가 있었대요. 거기서 수상한 네 분이 나오셨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를 잘 들으면 멋진 여행 만들어질 것 같아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오래간만에 익산 시민 네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하기 전에 등기 부등 문 5통씩 띄고 오시라고 했는데 그냥 오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오민수 씨부터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민이 만드는 익산 여행 코스에서 금상을 받은 오민수라고 합니다. 저는 익산에서 창의체험 수학학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번에 금상을 받은 것도 굉장히 기쁜 일인데 이렇게 방송에까지 출연할 수 있게 돼서 매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 옆에 우리 강현실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이 만드는 익산 여행 코스에서 은상을 수상한 강현실입니다. 저는 단순히 가족들과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참가를 했었는데요.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 몰랐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이 커진 거예요? 네, 커졌어요. 자, 그 옆에 우리 김재영 씨. 네, 안녕하세요. 익산에 온 지 1년 반 된 김재영입니다. 저는 시민이 만드는 여행 코스 동상 받았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자, 맨 마지막 이종진 아버님. 예, 안녕하세요. 동상을 받은 만경강 N 회장이자 만경강 이야기꾼 이종진입니다. 전에 뵙고 또 뵙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상을 타셨으니까 축하 먼저 드립니다. 박수! 그리고 저와 이름이 똑같은 또 오민수 씨에게는 제가 사심을 조금 더 못해서 축하 박수 2번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시민이 만드는 익산 여행 코스라. 이게 정확히 뭔가요? 네. 그 익산시와 문화도시 지원센터에서 공동으로 기획한 사업인데요. 정식 명칭은 문화도시 335 시민이 만드는 익산 여행 코스이고요. 가족 또는 친구 또는 이제 회사 동료나 동호회 사람들이 335 함께 모여서 한 팀을 이루어
각자 주제에 맞는 여행을 기획하고 발표하는 대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총 100팀이 지원을 했고요. 그 100팀이 각자 주제에 맞는 여행 기획안을 제출하고 그 기획안들을 모두 모아서 결과 공유회를 진행을 했고요. 그중에서 20개 팀을 선정하여서 최종 여행까지 직접 다녀오고 나서 그 이후에 시민 투표와 전문가들의 심사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7팀이 선정되었습니다. 네, 실제로 다녔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그게 개인 경비예요? 아니면 지원을 받은 거예요? 네, 감사하게도 익산에서 지원을 받았고요. 아. 각자 팀별로 기획한 그 경비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비용은 물론이고 식비까지도 다 지원을 해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그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할 수 있는 뭐 모자나 팔토시나 아니면 이제 깃발이나 현수막 그리고 팀원들이 함께 입을 수 있는 팀복까지도 같이 다 지원을 해주셔서 여행하는데 불편함 없이 잘 여행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야, 정말 아주 제대로 된 지원을 받으셔서 여행까지 즐기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상회는 수상의 영광과 명예 또 뿌듯함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있죠. 요거. 예, 또 상금이 또 뒤따르기 마련인데 당연히 뭐 수상자들에게는 상금이라든지 어떤 혜택들이 있겠죠, 우리 강현실님. 상금으로는 금상은 100만 원, 그리고 은상은 60만 원, 동상은 30만 원 이렇게 해서 상금을 지급받았고요. 그리고 저희 여행 코스 중에서 우수팀으로 선정된 20팀의 여행 코스 같은 경우에는 책자로 제작되어서 익산역 앞 여행자 센터에 배치가 되어서 익산을 찾아주시는 관광분들께 여행 코스를 소개해드릴 예정이라고 하십니다. 네. 상금 얘기는 이분을 콕 집어서 질문하고 싶은데 김재영 씨 네. 어떻게 나누셨어요? 정확히 아니면 그냥 혼자 이렇게 딱 입금 받으셨어요? 저희가 짠 코스는 남편들끼리 여행하는 그런 코스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네 가족 참여했는데 그 네 가족 아이들과 함께 바베큐 파티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여담이지만은 좀 우리가 대상을 받으면 소고기로 바베큐 파티하고 동상을 받으면 우리가 삼겹살로 바베큐 파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상 받아서 이번에는 삼겹살 바베큐 파티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진짜 그런 마음이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생각할 때 우리가 대상인데 뭐 이런 생각 항상 가질 수 있거든요. 네. 하여튼 금상 받으셨으면은 소고기 드셨을 텐데 그래도 이제 돼지고기로 만족하셨다니 다음에는 또 다 잘하셔서 대상 이렇게 금상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옆에 계시는 우리 이종진 아버님은 저희가 구면인가요? 네, 본 적이 있죠. 네. 제가 익산 어르신 영상 동아리 재미동이라고 하는 동아리가 있는데 그 회원입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재미동 회원들끼리 이 아침마당에 나왔었어요. 네, 그러셨구나. 이렇게 인연이 돼서 나오게 됐네요. 네. 다들 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정말 큰 인연이고 네. 정말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상을 받으셨는데 각자 수상 소감을 한번 들어보면 좋겠거든요. 상 받으면 수상 소감 있죠, 꼭 있죠, 있잖아요. 있죠. 네. 자, 벌써 웃고 계시는데 준비하셨나 봐요? 네, 수상 소감. 네. 네, 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품 브랜드들에는 공통적으로 역사와 문화라는 것이 함께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역사와 문화를 하면 또 익산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익산의 많은 국가유산들 속에서 찬란했던 백제의 역사와 그 속에 숨어있는 수학적인 원리를 찾아볼 수 있는 매스토어를 통해서 전라북도 내에 있는 많은 청소년들이 수학에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하셨네. 자, 금상 수상자의 소감이었고요. 자, 이제 은상 수상자의 소감 강현실 씨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가족과 함께해서 가장 좋았던 것 같고 가족과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익산에서 또 새로운 매력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너무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아쉽게도 동상을 차지한 김재영 씨 소감입니다. 네. 사실 저는 제 의지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게 아니라 우연한 기회로 얼떨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행하게 되면서 좀 더 우리 익산을 더 사랑하게 됐고 좀 더 우리가 익산에 대해서 더 알게 되었습니다. 네. 맨 마지막 우리 이종진 아버님. 익산을 흐르는 만경강의 아름다운 풍경과 이야기를 이번
이번에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네. 네.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야기 초반이지만 익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제 눈빛이 이제 반짝반짝거린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제대로 된 네. 그 익산 소개를 한번 또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익산 여행 코스 콘테스트의 어떤 황금 종려상, 황금 사자상과 같은 금상을 수상하신 오민수 씨의 얘기가 좀 궁금해요. 어떤 코스를 짜셨는지.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학여행 컨셉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처음에 그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랑 다 같이 가는 그 수학여행 컨셉을 생각했더니 그게 아닌가 봐요. 네, 저희는 그 1500년 백제 왕도 속 숨어 있는 수학을 찾아서 떠나는 메스 투어라는 주제를 가지고 대회에 참여하게 됐고요. 저희 가족과 함께 그리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수학학원에서 관심 갖고 있는 몇몇 아이들과 함께 투어를 진행을 했고요. 말 그대로 백제 역사가 깃들어 있는 익산 시내에 있는 다양한 유적지를 직접 방문하고 그 유적지 안에서 역사도 둘러보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숨어 있는 수학적인 원리를 찾아보고 직접 체험도 해보는 그런 컨셉의 투어를 진행했습니다. 여행 코스는 왕궁 유적지에서 출발해서요 석불사를 거쳐서 밀크사지 석탑에서 마무리하는 코스로 진행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백제 유적지 하니까 뭐 역사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수학 공부를 하니까 진짜 전혀 감이 안 오거든요. 근데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첫 코스인 왕궁리 유적에는 수학이 어디 있다는 건가요? 네, 그 왕궁리 유적지를 왕궁리 유적지를 다녀오시게 되면 제일 먼저 눈에 보이시는 게 바로 왕궁리 5층 석탑일 텐데요. 예. 혹시 왕궁리 5층 석탑의 높이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예. 않으셨군요. 예. 당황스러운데 그 작은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높은 피라미드의 높이를 측정했던 수학자 탈레스처럼 아이들과 함께 작은 수수깡 하나로 왕궁리 5층 석탑의 높이를 측정해보는 것에 도전을 해보았는데요. 실제로 측정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난관이 조금은 있었는데 그 문화 유적이다 보니 그 석탑 앞에 보호망이 쳐져 있어서 아이들이 정확하게 그 앞에까지 가서 그림자의 길이를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팔을 밀어넣고 줄자를 밀어넣어서 어떻게든 측정을 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지금도 눈에 선하게 기억에 남고요. 네. 그런 노력 끝에 측정에 성공해서 굉장히 뿌듯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서구 학생이 측정 중이에요. 지금 공부 중이에요. 스승님, 저 이런 거 말고요. 네. 밥 언제 먹어요? 이게 항상 궁금했던 아이입니다. 에이, 예, 예. 공부 좀 더 해야 되는데. 근데 왕궁리 유적에서 수학 공부는 끝이에요? 아니면 더 있어요? 아니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수학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왕궁 유적지에서 발견된 많은 유물들이 있는데 그 유물들이 왕궁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통일신라 시대부터 고려 시대까지 다양한 각 시대별 톡이나 그릇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특히 원형 그릇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아이들이 왜 원형 그릇들이 많이 있는지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잠깐 퀴즈 하나 드려도 될까요? 퀴즈요? 퀴즈요? 네. 네. 긴장하시지는 마시고요. 왜 원형 그릇이 가장 많이 있을까요? 네. 긴장하지 마시고요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퀴즈 못 맞히기로 진짜 소문이 진짜 정평이 많거든요. 진짜 뭐 이렇게 답사이로 막간데 왜 그 원형 토이가 많을까? 원준 씨 왜? 혹시 알 것 같아요? 저는 그 해답을 우리 민족의 특성과 제 삶 속에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맥주잔 동그랗죠? 소주잔 동그랗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기까지. 모든 걸 둥글게 지호 씨는요? 그 옛날 선조들이요 성격이 다 모난데 없이 둥글둥글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토기도 원형으로 이제 둥글게 하자 이렇게 생각해요. 네. 마음이 서민수 학단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각이 지거나 그러면 만들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들기도 쉽고 좀 원형으로 만드는 게 좀 가볍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원형톡이 음식도 담아야 되고 뭐 접시 돌리기도 편하고 원반 던지기 뭐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닌가 봐요. 자, 정답이 뭐예요? 뭐예요? 네, 좋은 의견들 감사하고요. 저희도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아이들과 길이가 같은 종이를 잘라 보았고요. 그래서 그거를 2번 접어보고 3번 접어보고 5번 접어서 원형, 그리고 삼각형, 사각형, 육각형 모양의 틀을 만들고 아이들이 즐겨 먹는 쿠키를 집어서
채워 넣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원형 틀 안에 가장 많은 쿠키가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육각형, 사각형, 삼각형 순으로 쿠키가 채워지는 것들을 아이들이 직접 체험했는데요. 그러네요. 이를 통해서 둘러싸고 있는 길이, 즉 둘레가 같을 때 원형의 면적이 가장 넓다라는 거를 아이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 선조들도 아마 이런 내용들을 알고 지혜롭게 그 가장 효율성이 좋은 원형으로 토기를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에 그 수학 선생님들께서 쿠키 주면서 했으면 진짜 제가 수학자가 되겠을 것 같은 그런 느낌마저도 드네요. 그냥 네. 쏙쏙 들어옵니다. 쏙쏙 들어와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다른 코스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래요. 네, 그 왕궁리 유적지를 마치고 두 번째 코스로 저희가 석불사에 가면은 연동리 석조열의 자상이라는 불상이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과거에 그 불상의 머리를 잃어버려서 현재는 임시로 복원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백제의 잃어버린 미소를 찾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이제 복원 사업 진행 중으로 알고 있고요. 국립익산박물관에 가게 되면은 총 3가지의 안을 제시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아이들과 함께 타원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실 한 조각을 가지고 직접 실로 타원도 그려보고 그 속에 아이들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우리가 과거에 잃어버렸던 불상의 머리를 직접 그려보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았습니다. 실제로 참여한 아이들도 이렇게 반응이 참 좋았나요? 네, 그 아이들과 체험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 계획으로 여행을 진행을 했는데 생각보다 체험이나 활동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늦어져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일정을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더 하고 싶다라는 요청에 6시까지 연장해서 진행을 했는데도 와. 불구하고 힘들어하거나 지치지 않고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히려 투어가 끝나고 나서는 체력적으로 제가 더 힘들어서 씁쓸했던 기억이 나네요. 에이, 말씀은 또 이렇게 하셔도 굉장히 갑진수상하셨잖아요. 게다가 또 1등까지 하셨는데 그러면 만약에 저 같으면 여행계획장에서 이건 내가 봐도 너무 훌륭해 막 뭔가 이런 생각이 들면은 내가 1등 하겠는데 이런 감이 올 것 같거든요. 어떠셨나요? 전혀 몰랐고 전혀 예상도 못했고요. 받을 거라고는 진짜로 생각을 못했는데 그 몇 등 하실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래도 뭐 5등 안에는 들지 않을까 정도였는데 1등은 정말 생각 못했습니다. 네, 그 특히 이제 저희가 진행을 했던 내용이 수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수학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이렇게 즐거워하지 않는 분위기여서 당연히 뭐 수상을 할 거라는 생각은 놓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계기로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도전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수상을 하게 돼서 더욱이 기쁘고요. 그 옆에 계신 이종진 선생님께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그 제출했던 기획안을 전시하는 현장에서 저희 기획안을 보고 1등 할 것 같은 예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 얘기를 듣고도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이제 그 정도로 저희가 수상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시상식 당일에도 저희가 이제 수상을 할 거라고 생각을 너무나도 안 했지만 은상 발표를 하는데 거기에서 수학과 과학이 체험을 뭐 이런 단어들을 시상하시는 분이 사회자분이 멘트를 하셔서 네. 저는 이제 저도 모르게 저희 팀인 줄 알고 일어나서 이제 급하게 환호를 하며 나갔는데 네. 저희가 아니어서 사회자분이 저지를 하시는 정말 창피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빨개져서 들어와서 네. 이거 이대로 집에 돌아가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다행히도 금상에 저의 이름이 호명이 돼서 네. 다행히 네. 기분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금상 차지하신 오민수 씨가 모르시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이종진 쌤이 오셔갖고 아유 보니까 1등 할 것 같네 그랬잖아. 우리 그 강현실님네 가갖고 네. 아유 좋네 1등 할 것 같아. 또 이제 김지영 씨네 거기 가서도 아유 좋네 이거 1등이네 1등이네 다 가지고 다녔었을 것 같아. 또 부정은 안 하시는데요. 하시네. 근데 정말 수학 얘기 나왔을 때 이제 속으로는 그럼 우리가 1등인가 생각하셨을 것 같은 강현실 씨 어떠셨어요? 은상인데 어떤 주제로 하신 거예요?
저희는 먼저 저희 남편과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 2명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여행을 했고요. 컨셉은 출발 익산스쿨 학교 종이 땡땡땡이라는 타이틀로 학교 밖 수업을 가족과 함께 즐겨보자. 교회 체험 학습을 나가보자라는 컨셉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저희 여행 코스 자체는 익산에서 굉장히 유명한 장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리고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장소들이 많아서 어떻게 하면 이 코스를 조금 더 차별화되게 소개해드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참신한 아이디어 그리고 스토리를 접목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거기에 학교, 교회 체험 학습이라는 컨텐츠를 넣어서 마치 실제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것처럼 시간표를 짜고 그리고 이제 타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조금 길게 일정을 잡아서 1박 2일로 알찬 코스를 기획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학교 수업처럼 1교시, 2교시 쉬는 시간, 뭐 점심시간, 뭐 종례 시간, 선생님한테 혼나는 시간 뭐 이런 식으로 여행 코스를 짜셨다는 건데 그러면 선생님 첫째 날 수업은 어떻게 됩니까? 네, 저희 첫째 날 수업은요. 1교시는 먼저 사회 수업으로 시작하는데요. 사회 수업은 왕궁리 유적과 백제 왕궁 박물관에 가서 백제의 유적 유물을 체험하고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2교시에는 왕궁 포레스트라는 아열대 식물원으로 이동해서 과학 시간을 아이들과 보냈고 이곳에서 식물을 관찰하고 촬영하고 그리고 가족과 퀴즈도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3교시가 되었을 때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체육 시간으로 익산에 있는 익산 다이노 키즈월드에서 실내에 있는 클라이밍 그리고 뭐 레이저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실내에서 아이들과 신체 활동을 하고요. 주후 밖으로 나가면 그곳에 또 익산 공룡 테마공원이 있어요. 그곳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자유롭게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꾸며보았고 마지막으로 4교시는 자유선택 활동이라는 수업으로 해서 바로 옆 보석 박물관에서 아이들이 진기한 보석들을 관찰하고 그리고 그의 옆에 있는 기획 전시실에서 체험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1교시를 마무리했습니다. 야, 식물원의 그 공룡 공원까지 아이들이 참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러네요. 그런 걸 짜셨네요. 집중하겠어요. 네. 애들이. 그렇다면 중요한 게 이제 둘째 날인데 선생님, 그러면 둘째 날에는 어디를 가나요? 네, 저희 둘째 날은요. 1박 2일 코스다 보니까 아이들이 혹여나 피곤해할 수도 있어서 3교시 일정으로 시간표를 짰고요. 먼저 2일차 1교시 시간에는 수학과 과학을 접목해서 과학교육원이라는 곳에 갔는데요. 이곳에는 수학, 과학, 놀이를 체험할 수 있고 뭐 로봇, VR 체험 이런 것들 다양한 활동이 가능해서 아이들이 그곳에서 1교시 수과학을 보내고 그리고 2교시는 이동하여서 사회 시간 그런데 익산 미륵사지 안에 최근에 백제 문화체험관이 생겼어요. 그곳에서 한복을 입고 익산 미륵사지와 국립익산박물관을 둘러보면서 저희 백제를 느껴보고 역사를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마지막 3교시는 익산 공공승마장으로 이동해서 체육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이곳에서는 승마체험과 포니랜드 이렇게 다양한 아이들이 활동을 하면서 저희의 1박 2일 코스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우리가 항상 가봤던 곳이기는 하지만 어떤 컨셉으로 가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다니면서 너무 몰입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뭘 어떻게 몰입하셨어요? 저희 여행 코스 자체가 컨셉이 학교 밖 수업 그리고 교회 체험 학습이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이 이 코스에 충실하기 위해서 학교를 빠지고 교회 체험 학습을 신청하여서 평일에 다녀왔고요. 그리고 저희는 1박 2일 코스다 보니까 숙소가 잡혀 있어요. 그런데 저희 집은 차를 타면 바로 코앞이 집임에도 불구하고 코스에 충실하기 위해서 네. 호텔에서 잠을 자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조식까지 아주 챙겨 먹고 다음 2교시를 이동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주 코스가 알찬데
뭐 과학 컨셉도 좋고 뭐 체육 시간 컨셉 이런 것도 굉장히 좋지만 또 여행의 묘미는 음식이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아까 조식 얘기 살짝 하셨지만 그거 조식 말고 점심 시간이나 야식 시간은 따로 없나요? 물론 있죠. 저희 여행 코스에서 가장 큰 장점은 1일차도 2일차도 1교시가 끝나면 점심시간이다라고 해서 저희가 1교시를 끝나면 밥을 줬더니 저희 신랑이 아주 이 코스를 만족했었고요. 그리고 여기와 더불어서 저희 코스를 조금 더 장점을 얘기 드리자면 저희 아이들이랑 함께 나갈 수 있는 교회 체험학습을 신청하고 그리고 보고서를 쓰는데 아마 최적화된 코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시민이 만든 익산 여행 코스에 참여를 해서 무려 은상까지 수상을 하셨는데 제가 들리는 첩보에 의하면 익산 시민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대답하세요. 네. 저희는 울산에서 이사를 왔어요. 저희 남편의 직장 일로 인해서 지금 이사를 왔고요. 저희가 모든 가족들이 익산에서 함께 생활한 게 올해 2월 17일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여기에 도착했을 때는 아이들이 전학을 가거나 이제 개학을 할 날이 약 2주밖에 남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익산에 대해서도 동네에 대해서도 아는 정보가 하나도 없었고 아들이 가지고 온 사회 교과서에도 한 학기 내내 배우는 내용 자체가 익산의 생활, 우리 고장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어서 우리 남은 이 2주 동안 열심히 익산과 친해지기를 해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익산의 관광지도와 팜플렛을 온 집에 붙여두고 동그라미를 하면서 도장 깨기 하는 느낌으로 매일매일 익산의 관광지와 이렇게 장소들을 방문해서 체험을 했었습니다. 아니 말씀 이렇게 잘해주시는데 원주 씨가 성질 말씀 주십시오 이렇게 강하게 하는데 5분간 나갔다 오세요. 네? 5분간 퇴장했다가 들어오세요. 아니 근데 이번 여행 코스를 이렇게 쫙 그리고 방방마다 붙여놓으면서 보면서 그 매력에 더 빠졌겠어요, 진짜. 진짜. 뭐가 그렇게 좋던가요? 익산에 처음에 왔을 때부터 느꼈던 매력이었었는데요. 익산 분들이 상당히 친절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방문했던 1주차에 갔던 백제왕궁 박물관에서도 정말 저희가 방문했을 때 관장님, 해설자분, 관계자분들께서 저희를 축하도 해주시고 소개도 해주시고 다양한 체험을 정말 친절하게 안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저희도 이번 여행 코스 1교시에 또 그곳을 방문을 했는데 역시나 저희를 또 알아보시고 너무 감사히도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저는 익산의 친절한 매력에 흠뻑 빠졌습니다. 친절함. 네, 친절함. 자, 아침마당 전국 오늘은요. 그 시민들의 손으로 직접 기획한 색다른 익산 여행 코스를 만나고 있습니다. 자, 지효 씨. 네. 이번엔 어떤 분 만나봤으면 좋을까요? 이번에는요, 또 사이좋게 동상을 수상하신 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근데 두 분 중에서도 익산에 정착하신 지 얼마 안 된 분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두 분 중에 어떤 분이시죠? 접니다. 저는 작년 1월에 익산으로 이사 왔고요. 제가 목사라서 강주에도 살아봤고 땅끝 해남에도 좀 살아봤습니다. 물론 다들 살기 좋았는데요. 특별히 익산에 온 이후로는요 너무 편안했고 또 너무 살기 좋고 뭐 요즘은 아니지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재해가 없는 지역으로 이렇게 유명하다고 들었습니다. 또 익산이 재미없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신 분들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아주 재미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아내랑 우리 아이들이 익산에 와서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시니까 혹시 여행 컨셉이 성지순례 같은 그런 종교 여행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다른 컨셉이라면서요? 네, 저희들의 원래 여행 타이틀은 아재들의 감성 여행이었는데 나중에 좀 바뀌었습니다. 단짝들과 함께하는 아재들의 감성 여행. 중년이 된 아재들하고 그 아내들이 우리가 사는 익산 그 중에서도 옛 시가제 중심 중앙동을 중심으로 그 추억의 장소들을 돌면서 옛 삶을 기억하고 또 중년 아재들의 삶, 또 인생의 실물
얻으려고 이렇게 타이틀을 잡았습니다. 네. 저희 또 아침마당 전북 시청하고 계시는 그 연령대층이 딱 2층이라서 그 코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여행 코스를 잡으셨던 거예요? 일단 익산역에 모여서 인증 사진을 찍었고요. 그거 중앙동 쪽에 오래된 우리 전통 수제 찻집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모여서 함께 차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도 나누고요. 또 그곳에 유명한 한 50년 된 노포 식당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만두도 먹고 찐빵도 먹고 남자들은 우리 67년 된 우리 이발 장인께서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이발소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발도 하고 또 면도도 했습니다. 또 면도 한 다음에는 그것도 근처에 구제샵 거리가 있어서 셔츠랑 청바지도 이렇게 쇼핑했고요. 또 그것을 또 입고 또 그쪽에서 인증샷도 함께 찍었습니다. 예, 영화 써니나 뭐 롤러 스케이트장을 기억하시는 분들한테는 우리 지역에 저런 게 있었어? 예, 이러면서 호기심 갖고 좋아하시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목사님이신데 이제 구제 옷 입고 막 돌아다니셨다고 하시잖아요. 네. 막 이제 마음속으로는 갈보리 산 막 이러는데 이제 입으로 나오는 거는 나 알아 이거 이러고 다니시나요? 어떻게 다니셨나요? 실은 뭐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네. 옆에 있던 단짝들이 시켜서 좀 억지로 했습니다. 단짝들이 시켜서 저렇게 저거 나나라였는데? 아, 좋은데요? 네. 본인의 컨셉이 아니라 단짝이 시켰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오. 그렇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정말 이렇게 뭔가 좀 뻣뻣하면서도 좀 어색한 느낌이 있는데 역시 우리 단짝분들의 섬세한 손길이 더해지니까 그래도 좀 나아 보이는 사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렇게 설정샷을 찍고 나서 또 구제 옷을 입고 나신 다음에 또 어디를 가신 건가요? 제가 소동시장하고 중앙시장을 이렇게 들린 다음에 우리 추억의 장소인 롤러장에 갔습니다. 가셨어. 익산 최초의 롤러장이고 대부분 익산 분들은 거기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또 거기서 롤러장에서 롤러를 탄 다음에 좀 피곤하니까 얼마 전에 생긴 조격 체험장에 가서 조격 체험도 했습니다. 그리고 조격 체험 마친 다음에 시외로 나가서 도자기 체험장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사랑과 영혼 늘 이렇게 컨셉으로 잡고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비주얼이 좀 안 되다 안 됐어요. 보니까 그냥 사진만 찍고 또 그곳에 LP판이 전시되어 있는 음악 카페가 있습니다. 그 음악 카페에서 음악 듣고 또 차 한잔 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마무리. 롤라장 얘기가 탁 나왔으니까. 우리 세대잖아요, 우리 그러니까요. 세대. 거기서 할렘 디자이어 딱 나오면 할렘 디자이어. 저 노래 뒤로 탄다. 지훈 누나 뒤로 탄다. 네. 아재들이 좋아하는 거 딱 기획했는데 진짜 좋아하네요. 네. 코스를 정말 딱 잘 찾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이름도 굉장히 재미있고 또 코스도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이거를 또 기획하신 분이 따로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실은 제가 기획한 것이 아니고 먼저 아내들이 기획했습니다. 네. 실은 이게 스토리가 있는데 원래는 아이들끼리 그 학교에서 학부모들끼리 이게 참 친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들끼리의 여행 컨셉을 잡고 기획안을 제출했는데 덤으로 남편들도 한번 여행 시켜보자. 그래서 저희들을 위한 이렇게 기획안을 제출했고요. 저는 이제 여행 어느 날 갑자기 우리한테 여행 가라고 합니다. 여행 가라. 실은 남자들이 모르는 남자들끼리 4명이서 이렇게 만나는 게 쉽지 그렇죠. 않습니다. 네. 특별히 친하지도 않은 분인데 운동회 때 한 번씩 본 분들도 있고 네. 거의 만날 기회가 없는 분들인데 어느 날 아내들이 여행 가라 해서 뭐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저희들은 아내들이 시키는 대로 배우처럼 연기만 했어요. 네, 그러셨어. 그래서 제가 여행 계획 첫 발표 때 이실직고하고 저희는 그냥 배우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다음부터 단짝들과 함께하는 아재들의 감성 여행 타이틀로 이렇게 아내들이 바꿔줬습니다. 그러셨구나. 전 저 마음 알아요. 그래요? 저 누가 밥 먹자고 하잖아요. 그러면 누구랑? 그게 첫 번째거든요. 근데 모르는 사람하고 여행 간다는 게 그렇지. 되게 힘드신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거든요. 아니 근데 아재라는 단어도 좀 마음에 안 들지 않으셨어요? 내가 왜 아재야? 막 이러면서. 네, 처음에도 제목을 봤을 때는 내가 왜 아재지? 아재들이 이렇게 놀아도 되나? 라고 했고요. 또 여행 기획안 전에 단체 사진을 하나 찍어서 함께 모여서 회의하는 장면을 찍어서 내야 됐는데 정말 잘 모르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의하는 모습 하라고 해서 연출했는데 뭐 다들 앞에 보니까 한숨만 쉬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냥 저는 우리 주님 뜻이겠거니 하면서 찍었습니다. 근데 말씀하실 때 되게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겠지만 공손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그러시고 네, 이렇게. 어딘가 보니까 약간 좀 부담스러우신 것 같아요. 불편하신 것 같은데 혹시 이 자리에 아내분이 나와 계시나요? 네, 저 앞에 우리 아내들하고 우리 아이들 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손을 계속 저는 방송할 때 이렇게 잡고 하시는 분 처음 봤어요. 계속 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뭐 중요한 거는 또 그거 아니겠습니까? 아내분들이 상을 받았냐? 안 받았냐? 받았냐. 요거 여쭤보고 싶네요. 아내분들은 예선 탈락했습니다. 어머나. 저희만 얼떨결에 돼가지고요. 네. 저희가 이제 되자마자 아내들이 바로 우리 쪽으로 이렇게 붙어서 함께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얼떨결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보니까 굳이 선정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마음이신 거 아니었나? 얼떨결이라고 하셨어요. 얼떨결. 사실 예선도 이렇게 통과되기를 바라지 않았고 네. 사실 이렇게 되기를 이 자리까지 오기를 별로 안 바랬습니다. 또 겸손해지신다. 저서. 네, 이렇게. 아니 근데 또 정말 이러다 우리 남편들이 대상까지 수상하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설레발까지 치셨다는데 어떠셨나요? 처음에 익산역에서 출발할 때 우리 담당자분이 오셔서 단체 사진을 인증샷을 찍어 주셨거든요. 그때 우리 아내들이 정말 많이 준비했습니다. 전날에도 모여서 12시까지 이렇게 소품들 만들고 부채도 만들고 머리띠도 만들고 또 올 때는 또 우산도 사고 해가지고 찍었는데 또 나올 때는 이렇게 머리 단발머리로 이렇게 머리 서로 학생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꼬고 나와서 그것을 보시고 나더니 너무 웃으시는 거예요. 이런 팀 처음 본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아내들이 이거 되겠는데 하는 느낌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나중에 이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1등까지는 아니어도 은상 정도는 수상하겠지 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네. 말씀하실 때 이제 손을 이제 계속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시는데 말씀하시는 중에 아내가 네. 아내들이 이게 너무 많으십니다. 집에서 거의 설거지 빨래 밥 다 하실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훈훈하게 넘어가시죠. 그래요. 잘 넘어갈게요. 네. 자, 네. 이종진 씨의 코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제가 만경강 N이라고 네. 만경강 유역의 역사와 문화, 생태에 대해서 네. 연구하고 네. 같이 그 회원들께 교육을 하고 하는 그런 모임을 운영 중인데 네. 그 모임 회원들과 만경강 옛강 자전거 여행 코스를 기획했습니다. 개발되기 이전의 만경강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흘렀을까 이를 생각하면서 옛강을 따라서 자전거로 여행하는 코스입니다. 자전거 여행. 자전거로. 네. 근데 이 코스를 알기 전에 옛강이라고 하는 그거부터 어떻게 공부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이 만경강이
원래는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니었나요? 그렇죠. 옛날부터 만경강 유역은 기름진 땅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살게 되었고 다른 하천과 달리 만경강이 특히 굉장히 구불구불하게 이제 그 구불구불하게 많이 흘렀어요. 그런 것을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현재의 모습으로 그것을 이제 직강화 공사라고 이제 그렇게 통상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구불구불한 곳 만곡 부분이 지금 현재 익산시 관내에 5군데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옛강 모습을 그대로 남겨져 있어가지고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 주변 마을에 그 농사짓고 사시는 분 그 곳에서 마을을 형성해서 사는 곳이 이렇게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을 이렇게 살펴보고 옛날과 지금과 이게 서로 비교해 보면서 하는 여행 코스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 시작점이 어디였을까 궁금한데요. 예. 예. 시작점은 네. 만경강 문화관이라고 있어요. 그 만경강 문화관은 만경강 생태 하천 공사를 하면서 익산시 목천동 바로 옆인데 만경강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경강 북쪽은 익산시, 만경강 남쪽은 김제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경강 북쪽에 있으면서도 만경강 문화관은 김제시 구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5군데 그 옛강 중에 지금 김제시가 북쪽이면서도 김제시가 2군데, 남쪽이면서도 현재 익산시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살펴보는 코스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뭐 요즘은 자전거 타기 좀 살짝 좀 많이 덥기는 합니다만은 9월만 돼도 바람은 선선하게 불어가지고 자전거 타기 딱 좋잖아요. 그러면은 코스 중에 진짜 자전거 타고 가다가 여기는 놓치지 말고 꼭 보고 가라 하는 네. 어떤 추천 장소가 있을까요? 예. 다 그 특성이 있고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 추천 코스는 신복 용강 코스인데요. 네. 이게 이제 신복 마을은 과거에 김제시 구역이었는데 이제 현재는 익산시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곳은 연꽃이 연잎이 아주 무성하게 자라고 있으면서 아주 그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코스입니다. 그래서 좋네요. 그곳을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걷기 코스도 있고 자동차 코스도 있을 텐데 자전거 여행을 컨셉으로 한 특별한 뭐 이유가 있을까요? 예, 그것은 지금 보통 그 어느 곳이든지 그 관광지가 자동차로만 진입을 하고 자동차로만 다닌다고 하는 그런 개념도 있고 교통 체계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만경강은 생태하천 공사를 하면서 좌측, 우측, 제방 옆으로 만경강 그 자전거 길이 잘 조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만경강 코스를 그 자전거로 여행을 하면서 이곳 전주도 편하게 오고 갈 수 있는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에서부터 김제, 익산, 고산, 봉동은 물론이지만 이 전주까지 이게 연결이 다 된 코스이기 때문에 그 자전거 길을 활용하자 하는 뜻으로 구상을 했던 거죠. 근데 수상을 전혀 예측 못 하셨었나 봐요. 시상식 때 안 가려고 하셨었대. 왜요? 왜?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그 진행하시는 분들한테 좀 서운한 감도 있었습니다. 수상 그 시상식 직전에 선생님 전화로 꼭 오십시오. 뭐 옷도 좀 깔끔하게 좀 입고 오십시오. 이런 그 언지를 주었다고 하면 내가 수상 대상자인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전혀 그런 언질이 없이 그 날짜만 이렇게 통지를 해 주었기 때문에 나는 탈락이 됐는가 보구나 하고 다른 곳에 군산대학교에 군산학이라고 하는 그 인문학 강좌가 있는데
거기 가서 수강을 하려고 했다가 마침 그 군산학 강좌가 좀 연기됐어요. 아. 네. 그래서 그러면 집에서 놀고 있느니 그냥 한번 나가 보자 했다가 어떻게 다행히 이렇게 수상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은 시민이 만드는 익산 여행 코스 수상자 4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방송 시작부터 계속 익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 고향 부안보다 또 익산에 대해서 더 많이 잘 네. 자세하게 알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네. 원준 씨는 네. 어떤 코스가 가장 끌리나요?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네 팀 다 컨셉들이 뚜렷하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매수 투어, 저는 참가해보고 싶습니다. 오. 제가 또 소식적에 뭐 피타고라스 정리, 근해 공식, 2차 방정식 이런 거 진짜 못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번에 참가하면서 좀 배워보면서 좀 즐겨보고 싶기도 합니다. 예. 뭐 피타고라스 나오고 뭐 근해 공식 이런 거 네. 우리가 너무 복잡하잖아요. 어허. 가장 베이직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예. 79, 63, 54, 20, 39, 27, 69. 69. 네. 네, 네. 9구단부터 이제 9구단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39. 27? 잘하잖아요. 조금 늦어서 조금. 타다다다다다닥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68에? 아무튼 또 수학생은 못 보신 걸로 해주시면 68에. 48. 아우, 잘해. 예. 근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예전부터 그 수학 여행을 기획하고 뭐 기획도 그래요? 하고 하셨어요? 네, 2018년도에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학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이제 공주 부여를 대상으로 해서 백제 문화 속에 숨어 있는 이제 수학의 원리를 찾아보자는 이제 매스 투어를 처음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여름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정말 무더워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아침에 8시에 익산에서 출발해서 저녁에 돌아오니까 12시가 조금 넘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힘든 일정을 보냈는데도 아이들이 전혀 힘든 내색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룻밤 자고 가면 안 되냐, 왜 꼭 지금 이 시간에 집에 가야 되냐라고 할 정도로 반응이 너무 좋아서 그 다음해에는 이제 경주 문화유적지를 방문해서 신라 속에 숨어 있는 수학을 찾아보는 캠프를 또 진행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아이들과 함께 이제 백제도 했고 신라도 다녀왔으니 이제 고구려를 향해서 우리가 백두산에 한번 가보자라고 아이들과 약속을 했었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코로나가 터져서 갈 수 없었던 슬픈 이야기가 있는데 올해 어떻게 우연치 않게 지나가다가 현수막에 그 시민이 만드는 여행 코스라는 기획을 모집한다는 내용을 보고 이번에 우리 지역에 있는 익산에 대해서 백제 투어를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라는 마음으로 아이들과 함께 도전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께서 은연중에 불행 중 다행 뭔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이들은 굉장히 뭐 이렇게 좋아하고 하는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사실 아이들 통솔도 해야 되죠. 안전 문제도 있죠. 또 코스 보니까 야외 위주로 돼 있더라고요.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공교롭게도 저희가 이제 사전 여행을 다녀왔던 때가 이제 7월 초인데 굉장히 더웠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투어 내용이 거의 다 야외에서 현장에서 아이들과 같이 투어도 하고 또 직접 체험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하는 내용이다 보니 아이들과 함께 앉아서 그리고 조금 태양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이 있는 곳을 찾고 싶었는데 유적지마다 이제 그런 실내 공간이나 정자들이 많이 있는 공간들이 없어서 그런 공간들을 찾는데 조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다들 더운 날씨에 좀 고생은 좀 했지만 그래도 가족들끼리 이 기회에 굉장히 가까워졌다면서요. 네, 이번 투어를 진행하고 사실 시상할 거는 정말 생각을 못했지만은 그 시상식장에 갔을 때 저희 아이들이 오히려 더 발표를 기대하고 긴장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끝내 이제 저희가 금상을 받았을 때 아이들이 저보다 더 좋아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저 역시도 굉장히 뿌듯했었고 특히 이제 저희 큰아이가 이제 중학교 3학년인데 아무래도 이제 여자아이이기도 하고 사춘기도 오고 해서 말 한마디 붙이기도 굉장히 불편하고 요새 말을 어찌나 잘 듣는지 참 이쁜데 그 아이에게도 아빠로서 또 이런 도전을 해서 또 이제 멋진 결과를
얻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아이에게도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 역시도 뿌듯하고 가족들 모두도 굉장히 즐거워했습니다. 아, 정말 가족분들과 함께했기 때문에 더 빛나는 그런 여행 코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우리 강현실 님도 익산에 이사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근데 이 콘테스트가 익산 시민이 여행을 짜는 그런 코스인데 혹시 뭐 참가하는 데 있어서 뭐 이거 좀 부담된다 뭐 이런 건 없으셨어요? 많이 부담스럽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가족들이 사실은 평소에 주말에 나들이 여행을 굉장히 즐기고 사랑하는 가족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주말에 나들이를 가는데 그래서 여행 코스를 짜는 게 사실 저의 일상이기도 해서 이 코스를 짜는 데는 크게 부담이 없었고 그리고 저희가 왔을 때 익산과 친해지기를 하고 있던 너무 감사한 시기여서 그것과 맞물려서 같이 이렇게 코스를 짜서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막 이렇게 코스를 이렇게 또 짜시는 게 뭔가 익산과 친해지는 기분이 드셨을 것 같고 코스 찾아보면서 뭔가 굉장히 새롭고 신기한 느낌도 드셨을 것 같아요. 네, 새로운 코스들도 많았긴 한데 저희 여행 코스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한두 번 정도 방문을 해봤던 곳을 아이들이 먼저 뽑았었고 또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장소였기 때문에 아주 낯설거나 아주 새롭진 않았고요. 여기서 살짝의 에피소드는 아이들이 다 가봤던 곳이기 때문에 거기 관계자나 이제 안내해 주시는 분들께서 상세하게 안내를 해 주시고 싶은데 너무 아는 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 이렇게 흐름이 좀 끊겨서 그런 정말요? 살짝의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네. 그럼 혹시 우리 가족이 만든 이 여행 코스가 상 하나 타겠다 이런 뭐 감이 오셨나요? 사실은 은상까지는 생각을 못했고요. 20팀에는 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그 이유가 저희 이제 100팀이 여행 코스를 짜고 나서 20팀이 이제 이렇게 나오기 전까지 여행 코스 안내도를 만들었었어요. 하드보드지에 만든 여행 코스 안내도를 결과 공유회를 거쳤었는데 그때 제가 아쉽게도 거기에 참석을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가셨던 분께서 저에게 다음 날 우연히 만나서 가족과 함께하는 컨셉의 여행이 참 많더라. 그런데 내 눈에 확 들어오는 독창적인 코스가 있더라 하셨는데 그게 바로 저희 코스더라고요. 그래서 20팀 정도에는 들지 않을까라고 사실 기대와 예상을 살짝 했습니다. 네. 앞으로 익산에 계속 사실 거예요? 아니면 또 이동을 하실 거예요? 네. 사실 신랑 일 프로젝트 때문에 왔던 거라서 저희는 본래는 이렇게 돌아갈 계획이었었는데요. 이제 일이 진행되면서 신랑이 말하기를 익산에서 계속 사는 건 어때? 괜찮겠어? 라고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그런데 저는 아직 약 6개월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지내면서는 아주 편안하고 그리고 안정적이고 한 이 분위기가 좋아서 괜찮아,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그 어디서 지금 이사 오신 건가요? 저는 울산에서 익산으로 이사 왔습니다. 울산. 거기 복잡해요. 거기 가셔봤자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요. 익산 살기 좋습니다. 아무튼 인구 유출이 그렇게 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 이렇게 와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그리고 원하시면 계속 출연하셔도 되니까 울산에 좀 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 옆에 계시는 우리 김재용 목사님. 이번에 그 여행 이런 거 이렇게 하시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아내분이신가요? 아내들이신가요? 그건 아니고요. 네. 좀 더위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7월 중순쯤이 참 더울 때였는데 시 외곽 지역도 아니고 우리 중앙동 이 시내 지역을 걸어가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이 더웠습니다. 또 게다가 우리가 하루에 이 장 코스가 너무 많아서 좀 빡빡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롤러장도 가야 되고 이발소도 가야 되고 맞아요. 차도 마셔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근데 우리가 코스 중 하나 좀 빼달라고 해도 아내들이 좀 안강해서 빼주지도 않고 우리 아내들이 우리 코스를 너무 완벽하게 짜가지고 왔습니다. 또 준비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제출용으로 사진을 찍어야 됐는데 솔직히 저는 이제 제 얼굴 이렇게 지금 TV에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좀 부담스럽기도 했고요.
근데 우리 아내들이 이제 익산시 마스코트인 이 마룡이를 부채로도 만들고 머리띠로도 만들고 또 핑크빛 양산도 이렇게 구입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들고 시내를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또 들어간 곳마다 이제 또 어디 홍보하러 왔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 이발 장인분께서도 저희가 딱 옷을 입고 갖춰서 들어가니까 들어가자마자 이발 가운을 딱 갖춰서 입고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뭐 아까 뭐 살짝 뭐 부담된다, 부끄럽다 하셨는데 뭐 그래도 다 할 거는 잘 돌아다니시면서 잘 하셨네요. 네. 지금 익산에 오신 지 1년 정도 되신 거잖아요. 근데 네. 이렇게 코스대로 다 이렇게 돌아보고 하면은 어떤 매력을 굉장히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익산을 이렇게 문화도시라고 했는데 저희가 와서 이렇게 봤더니 시민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들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청소년 오케스트라도 있고요. 지금은 일시민 1학기라는 프로그램도 이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악기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시민 1그림에서 제가 하가가 돼서 전시도 한번 해봤습니다. 처음에 이제 아내 친구들이 우리 아내 걱정을 많이 해서 전화도 많이 해줬는데 지금은 이제 전화를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아내가 나 바이올린 레슨 중이야, 그림 레슨 중이야, 뭐 또 지금 연주 중이라 너무 바빠 하면서 이렇게 전화를 못 받다 보니까 예전 지역에 있는 친구들하고 통화를 자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실 때 아내분의 지령을 받고 말씀하시죠. 혹시 뭘 끼고 있으시나? 네. 아무튼 이제 방송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편하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내분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그 옆에 우리 만경강의 옛 모습을 꾸준히 연구하고 계시는 우리 이종진 선생님, 여행 코스를 통해서 옛강의 모습을 널리 뭐 이렇게 많이 알렸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시급한 게 하나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뭡니까? 안내문. 네. 그 코스별로 안내문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정표 이런 것 등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등을 이제 제대로 갖추려고 하면 이제 행정기관에서 상당한 그 노력과 비용이 좀 소요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갖추어진다고 하면 아주 그 자전거 여행 코스로 아주 큰 활성화가 되고 특색 있는 코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요즘에 보면은 이 자전거 동호회 활동을 한 친구들이 약 280명 정도가 있거든요. 제가 이 친구들한테도 이 만경강 옛강 코스를 제가 꼭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선생님께서는 이 만경강 말고도 아니 자전거에 어떻게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같이 동행한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중학교 동창 친구였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졸업 이후에 좀 단절되었다가 제가 이제 직장을 퇴직한 후에 다시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친구는 오래 전부터 자전거를 타던 그 경험이 많은 친구였었고, 그래서 이제 같이 동참하게 됐죠. 그래서 그 친구하고 같이 자전거 국토 여행을 하고 그랜드 슬램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로 이렇게 여행하는 코스를 구상하게 됐죠. 여러분의 말씀 듣고 이번 휴가 때 익산 가야지 하는 분들 생겨날 것 같은데 그런 의미로 하나씩만 나만의 명소 좀 추천을 해주세요. 네. 저는 저희 웨스트투어 코스 안에 있었던 석불사를 추천하고 싶은데요. 일단은 그 현재 그 백제의 잃어버린 미소를 찾기 위해서 복원 사업 중이기도 하고 이게 완벽히 복원이 되고 나면 현재 모습을 볼 수 없을 거기 때문에 복원이 되기 전에 작지만 내용이 깊이가 있는 석불사에 꼭 한번 다녀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오미수 씨는 석불사 얘기해 주셨고 강현실 씨. 저는 익산 미륵사지를 추천하고 싶은데요. 최근에 개관한 거기 백제 문화체험관이 있어서 거기에서 백제 시대의 한복을 입고
문화 체험을 하면서 유적지를 돌아보는 그런 소중한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 옆에 우리 김재영 씨. 저는 놀로장을 추천합니다. 그렇죠. 보니까 다른 도시들에는 이런 오래된 이렇게 놀로장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사라졌겠죠. 그래서 이 놀로장 꼭 오셔서 한번 체험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네. 방금 말씀은 아내분이 하라고 한 게 아니라 본인이 좋아서 하신 거예요. 진짜로. 자, 맨 마지막 우리 이종기 쌤. 예. 저는 그 만경강 문화관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만경강 문화관은 2022년 말에 이제 준공이 되어가지고 많이 알려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만경강을 이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 만경강 문화관을 소개합니다. 네. 네. 익산의 명소도 소개해 주시고 익산 자랑을 그렇게 많이 해주신 네 분을 위해서 저희가 네. 준비한 그렇죠. 선물이 있어요. 있습니다. 네. 선미 작단장님, 오늘의 멜로디 큐! 여러분의 삶의 터전 그리고 고향인 익산이 앞으로 더 발전하고 사랑받는 도시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멜로디는 익산을 배경으로 한 나훈아의 고향역이었습니다. 네. 정말 가고 싶은 익산 또 오고 싶은 익산을 만드는데 여러분이 크게 기여하실 것 같고요. 이미 홍보대사 역할을 충분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1시간 방송하면서 얘기 들었지만 구경 한번 잘했네 이런 말이 나오네요.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이 내주신 소중한 수신료 덕분에 우리 이웃들과 좋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얼마 전에 입추였어요. 그랬어요. 입추 지나면 선선해지거든요. 근데 네. 입추 매직이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네. 안 선선해지네요. 네, 이런 뜻으로 더 건강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계획 짜서 건강도 건강이지만 시간표 짜서 하루하루 즐겁게 보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행복한 소식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